이런 상태는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베베 한의원 대표원장 옥지명이라고 합니다. 누베베 한의원 대표원장 최가혜입니다. 누베베 한의원 총괄실장 김서희입니다. 원장님, 저 간헐적 단식도 하고 먹는 양도 요즘 엄청 줄었는데도 도대체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굶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힘들게 빼도 오히려 뺀 것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굶어서 그렇게 살을 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좀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때 빠지는 거는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랑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량인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집니다. 굶거나 너무 적게 드시면 우리 몸이 이제 그걸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돼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는 확 줄이고 지방을 몸속에 저장을 하려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말라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또 지방으로 꽉 차게 되는 마른 비만, 그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참으면서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결국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제가 매일 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녁 굶고 좀 참다가 조금만 먹자 하고 단백질밥 같은 거 먹어서 결국 입이 터지고 밤 9시, 10시에 치킨 시켜서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단식이라든가 또 폭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다가 음식을 드시면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뺀 살이 2배 이상 는다거나 요요가 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요. 굶으면서 살을 빼는 거는 초기에 감량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게 드시면서 하는 다이어트 하고 감량률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살이 더 잘 찌는 체질, 노력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굶기만 해도 일단 변비부터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요.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골다공증 심한 경우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하루에 800칼로리 이하로 드시는 초저혈량 다이어트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말고 좀 살이 잘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식욕을 너무 억제하면 폭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굶지 않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밥, 단백질, 야채가 같이 있는 식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식욕을 너무 억제하면 폭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장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약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자꾸 어지럽고 좀 속도 막 울렁울렁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아침은 먹기가 좀 힘들어서 거르고 있고 점심은 다 같이 먹다 보니까 일반식 좀 반 정도 먹는 것 같고요. 저녁은 가끔 간식으로 떡이나 요즘에 또 사과랑 그 땅콩버터 유행하잖아요. 저녁도 간편하게 드시는 네. 그런 개념이네요. 계산해봐도 800칼로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증상들이 먹는 양이 너무 적으면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증상인데요. 자꾸 굶으시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하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우리 몸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생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저혈당이 왔다는 것은 몸이 정상적인 기능이 힘들다는 그런 신호인데요. 이런 상태는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저혈당 증상은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지럽고 이제 메스껍고 손이 떨린다든가 하는 증상들을 주로 호소들을 하시는데요. 일상적인 증상부터 시작들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고요. 환자분들이 내가 적게 먹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잘 생각들을 안 하세요. 근데 원장님, 혹시 이런 증상을 좀 방치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실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다이어트 하실 때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이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쓰러지시다가 테이블이나 모서리 이런 데 부딪혀서 얼굴이나 뭐 이런 중요한 부분에 좀 외상을 입거나 다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외부라면 계단이라든지 뭐 도로 근처 이런 데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전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우유 한 잔만 먹다가 헬스장 가서 식은땀 나고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현기증이 쓰러질 것 같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운동 전에 꼭 먹고 다이어트 중에는 과도한 운동을 좀 피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PT나 또 등산같이 고강도 운동들을 하시면 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조깅이나 걷기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하는 날에는 섭취량을 좀 더 늘려서 드시는 것이 저혈당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다가 실제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당분을 빠르게 섭취하셔야겠죠. 과일 주스라든가 사탕, 꿀물 이런 것들 빨리 드시고 나서 30분 안에 밥이 포함된 식사를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당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30분 안에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는 왜 해야 할까요? 당분으로 잠깐 올린 혈당은 30분 안에 또 떨어지거든요. 한번 떨어진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밥이 들어간 식사를 꼭 해주셔야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영양가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줄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도대체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할 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미국의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뇌가 하루에 에너지를 쓰는데 필요한 탄수화물 최소 섭취량은 100g입니다. 밥 기준으로 한 끼에 반 공기 정도는 꼭 드셔야 저혈당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예방하는 방법들을 말해보면요. 첫 번째는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사량을 제한할 때는 고강도 운동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복합탄수화물인 밥을 꼭 챙겨 먹는데요. 최소 한 끼에 반 공기 이상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들을 좀 참고해서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